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셀프 혼자서 피해 회복제가 돼보는 건 어떨까 싶은 내용을 합니다. 제가 공짜로 안 해주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너무 바빠요. 너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관리하는 피해자들만 등기만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책 쓸 때 11만 5천 명을 추출을 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약 한 13만 명 정도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엄청난 양의 등기를 10만원 등기소 갖고 이만큼 등기를 판박스를 또 뽑아갖고 왔어요. 과다 등기라고 그러잖아요. 뽑아왔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만 5천 명 갖고 데이터를 갖고 책을 만들 거지만 아마 내년 1년마다 한 번씩 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출간을 할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11만 5천 명이 1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5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책들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서 책을 계속 써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패턴, 공유 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두 가지 패턴이 적용이 되면 수익이 최초부터, 원래부터 불가능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제가 증명해서 책으로 써 나갈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유 지분 기획부동산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죠. 절대 수익이 불가능했으나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서 팔았던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역사를 제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유료로 운영하는 이유는 맞아요. 저도 돈을 버는 입장에서 가정도 있고 그래서 돈을 벌려는 입장도 있었지만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너무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하셔갖고 나 기획부동산에 속은 거 맞아요? 나 사기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이제 너무 많았던 거죠. 기획부동산에 당한 거 맞는데 왜 이게 기획부동산이고 왜 투자로서 수익 확률이 없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로그나 제가 써놓은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냥 전화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이 오면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다 보니 집중을 못했던 거죠. 진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한 땀 한 점 해드려야 되는데 정성을 못 쏟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이랬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유료로 전화를 하고 진짜 알아보고 내가 나 진짜 이 투자금 회수를 하고 싶어 꼭 해야 돼 라고 이제 결심에 서신 분들만 연락을 달라는 의미로 제가 유료로 전화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저랑 상담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취소도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돈을 제가 슈킹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만 제가 상담료로 결제를 받고 있어요. 저한테 현금을 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하면 저랑 이렇게 1차적으로 상담을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취소, 반품 뭐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고요. 저한테 야 너 기분 나빠 돈 돌려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취소, 반품 누르면 네이버에서 알아서 반품 이렇게 딱 해준단 말이죠. 그럼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겠죠. 내가 상담을 잘못했고 이분한테 내가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게 했구나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반품을 해본 적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기록이죠.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요. 저 돈값 한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열심히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하셨어도 번지수 불러주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일단 확인을 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거 위주로만 상담을 하자고 하지 막 아무나 막 이렇게 막 하자고 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내가 투자금 회수하겠다고 결심이 서신 분들은 가능성 상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제가 수많은 연구 끝에 이 두 가지 패턴 뭐라고 했죠?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되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파는 거를 투자라고 속여 파는 거는 저는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토지에 관련돼서는 죽어도 수익이 안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 제가 땅에서 보는 법 알려줬죠? 블로그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주소만 검색을 하면 공유자수 나오고 몇 배 폭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샘플로 삼을 토지는 관정리. 제가 요즘 관정리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매일번가 10만원에 사서 46만원 정도에 팔았어요. 4.6배의 폭리를 취한 토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산 거지. 피해를 받은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거죠. 최근에 어떤 거 이 사람들이 받았냐면 매입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 땅에 개발을 할 테니 이 땅을 우리한테 팔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우리의 꿈에 그리던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46만원에 샀는데 얼마의 제한이 들어왔냐? 16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토지 매입 원가가 원래 10만원짜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더라도 아무도 이제 이 땅을 팔지 않아요. 왜? 46만원짜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업체에 뭐라고 했겠죠. 근데 그 업체가 싸게 먹으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연관된 피해자만 300에서 400명이 넘어요. 엄청 많죠. 사람이라는 게 각자의 힘은 별거 없어서 많이 속아요. 하지만 오늘은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그 업체를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의 답은 1인시입니다. 1인시. 혼자 하는 셀프 1인시. 다른 방법도 몇 가지가 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고 오늘 가장 효과가 제일 빠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피켓을 들고 있거나
그 판매하는 회사 앞에 서 있는 경우 1인 시위고요. 내가 이제 서 있기가 좀 불편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플랜카드,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뭐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단체 시위도 가능하겠죠. 이게 발전 단계겠죠. 하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시위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표가 안 나요.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지 그 업체에 내진 않잖아요. 바로 앞에서 직관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기분이 더럽죠. 내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 사기 친다고 앞에서 떠들고 있으면 기분 더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기를 못 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더러운데, 여기 이제 순서는 있어요. 처음부터 막 이거 들고 있으면은 뭐 빈정상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좀 비율을 맞춰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무턱대고 전화해서 막 가는 게 아니고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상세하게 그 단계별로 제가 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틀은 1인 시위를 하는 목표는 처음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피해복지라는 놈이 공유지분하고 2배 이상의 폭리가 돼 있으면 수익이 안 난다고 책을 썼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내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똑같더라. 내 거 공유자 160명이나 되고 샀던 6배의 폭리인데 내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냐?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못하겠다. 이런 거를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화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이 방법을 쓰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들고 있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 뭐야?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이후에 이런 작업을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푹 이게 들고 있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판매하는 회사를 못 찾으면 아무 회사나 가서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매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자기가 처음에 샀던 그 회사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라지면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데서 또 영업을 하거든요. 여길 또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추적을 찾았으면 거기에 이제 회사 연관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지, 거기 갔는데 저희 그 회사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꽝이 되는 거죠. 약간의 과정이나 절차는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가장 짱이다. 제가 돈 없으면 이거 많이 권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있어요. 다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 해야 효과가 좋은지 한 말씀 한번 드리면, 일단 그 업체를 딱 찾았어. 이 업체가 내 땅을 사줄 업체야. 근데 피해 금액이 엄청 크지 않아. 뭐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업체나 우리들한테 맡기면 뭔가 느낌적으로 비쌀 것 같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만 수입력 500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3천, 2천밖에 안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한번 미리 찾아가서 쭉 하루 종일 좀 보세요. 뭘 보냐?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점심 먹으러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시간이 몇 시인지,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 몇 시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하시고 자기 일정에 맞게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는 데라고 하면 뭐 오전에 휴가가 가능하거나, 아니 뭐 가정주부라 그러면 뭐 오전에 가서 잠깐 출근 시간대만 서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뭐 너무 멀면 하루 휴가 내서 시간대별로 가서 서 있으면 돼요. 출근할 때 한번 좀 서 있다가, 지금은 약간 추운 시기니까 커피숍에 몸 좀 녹였다가 한 11시 40분쯤 나와서 점심 먹고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여주게 피켓 좀 들고 있다가 또 좀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 때 나가서 피켓 들고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준다고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 그거를 팔고 있는 직원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무리 소시오패스고 약간 좀 그 또라이끼도 있고 사기인지 알면서도 이걸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인데 자기가 팔고 있는 땅이 사기라고 저기가 누가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새로 취업을 했는데 저걸 보니까 내가 파는 이 땅이 이상한 것 같아. 자신 있게 팔 수 있겠어요? 못 판다는 거죠. 근데 이 공유주민 기획부동산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법적으로 고소하고 이런 거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죄의 악마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섭잖아요. 뭐가 제일 싫다? 자기 땅을 못 파는 게 제일 싫다. 누가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영업사원들이 겁나 열심히 팔아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파는데 불편해? 밖에 누군가가 1인 시위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싫겠죠? 싫은데 어떻게 할 방법은 있다 없다? 1인 시위의 매력인 거죠. 방법이 없어요. 시위 허가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1인 시위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된, 법적으로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1인 시위라는 거죠. 어디 가서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막기 어려운 게 바로 1인 시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뭐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면, 돌아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럼 뭐 어쨌든 간에 팔아주는 노력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작업을 해야죠. 이걸 하기 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 건데 그걸 보시고, 거기에 보면
뭐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까지 내가 이제 피해자로 인식을 하고 또 판매원 하는 회사를 통해서 뭐 판매 정보도 알아내고 어디서 영업하는지 알아내고 이렇게 순서별로 막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단톡방, 카톡이잖아요. 카톡 단톡방이나 밴드, 피해자 모임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1인 시위 한다는 거에 대해 그거를 얘기 올려놓고 누가 더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것도 홍보하고 뭐 블로그를 쓰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좀 더 많이 모으면 압박감이 많이 생기겠죠.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고 모든 설계를 하는 거는 싼 땅을 비싸게 사기쳐서 팔기 위해서 모든 컨셉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땅을 못 팔게 만들어 놓는다. 과거에 이 회사를 통해서 샀던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속아서 땅이 비쌌는데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여기 이제 알면서도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신규로 오는 사람들이 판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이 팀장들은 이미 이 설명하는 거에만 엄청 잘 돼 있지 이미 자기가 사기쳐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오면 좀만 기다려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신규로 사람을 못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고 누가 신규로 사람을 데리고 와? 그렇죠. 그 새로 뽑힌 직원들이 신규로 데리고 올 거잖아요. 새로운 피해자들을.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피켓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못 불러요. 자신있게. 어떻게 불러요? 사기꾼 회사를. 딱 봐도 자기가 뭔가 이제 느낌이 이상했는데 앞에서 저러고 딱 서 있어. 손님 거기 오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다 물어볼 거 저 사람은 뭐야? 여기서 땅을 샀는데 4배의 땅을 샀는데 못 팔고 있대. 공유지분을 샀는데. 그럼 내 것도 공유지분에 4배 비싼 거 파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4배 비싸게 파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속아요? 앞에 그거 서 있는데.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효율적으로 설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도 있고 어떤 문구를 써야 문제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도 차츰 제가 이제 알게 되거나 알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뭐 캐시헌터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돈만 밝힌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금액대가 적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0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이하 정도에서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적 조력을 받거나 뭔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이 가성비가 제일 짱입니다. 짱. 그리고 이 마음의 준비를 대신에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1인시라고 하는 거는 뭐 공짜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노력만 들이면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모든 공짜는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고생을. 여러분들 공짜 정보 혹해갖고 투자해갖고 지금 개고생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짜는 그래서 안 좋은 거지만 하지만 효과는 좋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기획부동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이런 식의 컨셉으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거지 파견하게 막 무조건 달려준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게 돼? 그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드려요. 되면 한다가 아니고요.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이게 아니고요. 목표는 명확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사기를 당했고 내 돈이 땅에 박혀 있는데 돈을 찾을 방법은 없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묻는 건데 왜 그거를 되면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끔, 걔네가 하게끔 그거를 돌려주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가끔 매매 솔루션을 통해서 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항상 하는 말은 있어요. 이거 하면 매매될 확률이 높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장님이 이 땅 갖고 있어서 수익이 나지 않을 확률은 99%라는 걸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40%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같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셀프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셀프로 그 업체 찾아가고 그 디카 찍고 하는 법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지난 거죠. 그때는 사기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디카 찍고 네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걔네가 3년에서 5년이면 대박이 났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이제 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는데 도저히 이 땅을 팔 수 없는 팔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가 생존해 있고 만약에 생존하지 않는다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추적을 해서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제가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공짜가 아닌 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연락 줘보세요. 혹시 알아요? 공짜로 해줄지? 이상 여러분의 피해 회복지였습니다. 1인 시위 한다 그러면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상 피해 회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